사람들이 장비를 구입할 때 그 분야에 정통하지 않다면 큰 돈을 들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큰 재화를 쏟아 부어 장비를 샀다고 해도 그 성능을 다 이끌어낼지도 쓸지도 의문이고, 또 그렇게 해서 구입한 장비들이 지금 옆에서 썩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경험을 공유하고 또 옆에서 내 필요에 따라 충고해 준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제 영상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또 여러분이 고민할 시간을 줄여주고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공유하는, 이쯤에서 이 분야의 고인물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비디오 헤드입니다. 나도 이제 영상을 좀 찍어볼까? 유튜브 좀 찍어볼까? 사진을 찍다가 이제 나도 영상 좀 찍어볼까 하시는 분들, 사진용 삼각대 불편하네. 비디오 헤드 좀 알아볼까 하시는 분들, 하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여기에 두 비디오 헤드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저가형 비디오 헤드입니다. 호로스밴드의 MV80F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처음 비디오 헤드를 고려할 때 일단 최저가,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최저가를 검색해서 구입한 비디오 헤드고요. 이 비디오 헤드를 1년 정도 쓰다가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해서 바꾼 제품이 바로 이 맨프로토의 MVH502AH 모델입니다. 딱 봐도 차이가 나죠? 저가와 중저가, 중저가입니다. 고가는 훨씬 비싸고, 이 정도만 돼도 제가 쓰는 데는 넘치겠다, 충분하겠다 싶어서 구입을 하게 됐고요. 이 두 제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점을 고려해서 비디오 헤드를 구입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차이는 바로 플레이트의 길이입니다. 딱 봐도 네, 여기는 굉장히 짧고 여기는 길죠. 처음에 비디오 헤드를 살 때는 이 플레이트의 길이를 그렇게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진용 삼각대 같은 경우에 아예 고정을 딱 시켜놓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렇게 플레이트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용 삼각대는 플레이트 길이도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디오 헤드는 다릅니다. 피사체를 따라가기도 하고 앵글을 고정하다가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플레이트 길이가 중요하냐면, 요즘 나오는 렌즈들이 렌즈가 좀 무겁습니다. 렌즈가 좀 무거워서 RF2470 같은 경우에 이런 비디오 헤드에 썼을 경우에는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헤드를 뒤로 해야 무게중심이 잡혀야 앞으로 꼬꾸라지지 않겠죠? 근데 지금 딱 보셔도 알겠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서 이 안에서 바디를 움직여서 어디 뒤로 도망갈 곳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렌즈 말고도 망원 렌즈로 또 촬영을 하시다 보면, 망원 렌즈는 대부분 이제 가운데에 마운트 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무게중심이 잡혀 있는 상태고 이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이 긴 플레이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겠죠. 무게중심 잡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쓰고 있는 이 RF100-400 렌즈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링도 없고요. 아예 마운트링을 장착할 공간조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제로 사서 구입을 해서 낄 수도 없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써야 하는데, RF100-400은 코끼리 같은 렌즈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헤드에 장착을 할 때는 무조건 고정을 해서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고정해서 쓰는 게 뭐가 불편하냐면,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할 때 피사체를 따라가고 고정하고, 피사체가 멈추면 거기서 또 고정을 하고, 많이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또 피사체가 움직이면 풀고 또 따라가고, 찍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영상을 찍을 수가 없는데, 이런 비디오 헤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트의 길이가 충분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좀 뒤로 체결을 할 수가 있고, 무게중심이 뒤로 오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고정이 되는 그런 카운터 밸런싱이라고 그러죠. 카운터 밸런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짧은 플레이트를 가진 비디오 헤드의 경우에 이 플레이트를 교체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긴 다른 플레이트를 쓰면 될 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나사가 튀어나와 있어서 여기에 홈이 있죠. 어느 정도 플레이트의 체결력이 풀려도 쉽게 카메라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이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 되도록 플레이트가 설계되어 있는데, 이거를 함부로 싸제로 바꾸면 이 뒤가 밋밋하거나 이 홈과 맞지 않다 보니까 꼬꾸라졌을 때 그대로 그 무게 때문에 그대로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금 좋은 비디오 헤드 같은 경우에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은, 열어서, 네, 버튼을 열지 않는 이상은 빠지지 않습니다. 아예. 네, 여기서 버튼을 눌러야만 네, 빠지게 돼 있습니다. 낄 때는 그냥 이렇게 끼고요. 그래서 안정성 때문에라도 플레이트를 순정 상태에서 바꿀 수 없고, 기왕이면 처음 구입할 때 플레이트가 긴 비디오 헤드를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가 앞으로 꼬꾸라져서 플레이트가 떨어져서 장비가 파손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 잡고 있거나 계속 고정해서 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도 시간이 지나면 슬슬슬슬 렌즈가 무겁기 때문에 슬슬슬슬슬 내려갑니다. 이게 화면으로 보고 있으면 속 터져요. 슬슬슬슬 화각이 내려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꽉 조이고 풀었다가 꽉 조이고 풀었다가 꽉 조이고 하다 보면 손도 아프고 이 내구성도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제품을 사시고 플레이트가 긴 제품을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트 길이는 전체적인 이 비디오 헤드 크기와도 비례합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짧은 플레이트는 이렇게 작은 형태를 가져도 되고요. 이렇게 큰 플레이트를 가진 제품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커지는 게 뭐가 좋냐면 자연적으로 안정감이 생깁니다. 여기는 여기서 안 보일지 몰라도 화면상에서는 그 흔들림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여기에 뭐 R5에 닌자5에 올리면 굉장히 무거워져서 이 흔들림이 더합니다. 네,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부피를 가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치는 걸로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제품을 어느 정도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압의 차이입니다. 이 두 비디오 헤드는 놀랍게도 유압식 비디오 헤드입니다. 이 작은 비디오 헤드도 유압식이에요. 유압은 뭐냐면 이 펜축이나 틸트축을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도를 이렇게 변경할 때도 이렇게 쉽게 변경하면은 화면이 어색하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지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유압이 있으면 천천히 움직입니다. 왜냐면 이 펜축과 틸트축을 꽉 잡고 있어요. 압력이. 이 제품은 이렇게 꽉 잡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얘는 그렇게 제가 많이 흔들면 많이 흔들립니다. 유압식이라고 보기 힘들고 그 정도의 성능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이 유압식은 이렇게 천천히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드는 데도 기여하지만 이렇게 원복하는 힘도 있습니다. 네.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무게중심만 맞추면 카운트 밸런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가만히 놔도 그 상태로 멈춥니다. 지금은 카메라가 없으니까 돌아오죠. 어느 정도 이렇게 화각을 맞추다가 여기서 놓고 싶다 그러면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 그런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화각을 맞췄다 놓으면은 꼬꾸라집니다. 그죠? 놓으면 꼬꾸라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화각을 맞추고 난 다음에는 쪼여야 합니다. 쪼이고 보면 아까는 맞았는데 많이 흔들려 있어요. 그럼 좀 또 풀러요. 다시 풀어서 또 맞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내가 다 쪼인 다음에도 가만히 보면 한 요 정도 내려가더라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쪼입니다. 그리고 손을 띄면은 딱 맞아 있어요. 근데 그게 복불복이라 몇 번을 해야 됩니다. 몇 번을.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하기도 힘들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고 가자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이런 작은 비디오 헤드에서 그런 성능을 기대하는 건 좀 도둑놈이고요. 이런 작은 비디오 헤드에서는 정교하게 카운트 밸런스를 맞추면 그런 성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도 불안합니다. 긴 망원인 같은 경우에는 힘들고요. 이렇게 압력이 좀 확실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더 고가의 제품들은 더 확실하겠죠. 이렇게 압력을 조절할 수도 있고 펜축, 틸트축 다 압력을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나한테 맞는 압력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교하게 맞추지 않아도 어디에서나 놔도 그대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품들은 저희가 한번 손을 대놓으면 영상 찍는 내내 별로 많이 손을 안 대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옆에 붙어 있습니다. 네. 아예 꽉 조여서 꼼짝도 안 하게 하거나 무언가 쫓아가면서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옆에서 붙어서 조이고 풀고 조이고 풀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조이고 풀고 계속 해야 됩니다. 듣기만 해도 짜증나지 않으십니까? 이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이 MV80F에서 502AH로 넘어왔습니다. 한 방에 끝판왕으로 가는 게 망고의 진리지만 제 취미의 영역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넘친다 생각해서 여기에서 멈췄고요. 솔직히 카메라가 작거나 뭐 표준 줌 렌즈 또는 단렌즈처럼 작고 가벼운 바디나 렌즈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써도 제가 느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쓰고 있는 렌즈와 바디에서는 이거 갖고 너무 턱없이 부족했고요. 자신의 장비와 찍으시려고 하는 영상의 성격을 잘 고려하셔서 비디오 헤드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비디오 헤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